윤건희 부부가 사상 초유의 동시 구속이 될 것인가? 아 이제 합치면 이것에 이제 윤건희가 대한- 되는구나. 네, 그렇죠. 네. 윤건희 요 이슈로 좀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 이게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세 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주십시오. 우리 박정희 최고의 옆봉 들어가야지. 아 드디어 이제 박최고의 무대가 온 것 예, 같은데. 해주세요. 몸 좀 풀고 얘기할까요? 아, 네. 이거 무조건이죠. 이 사람이 구속이 안 되면 누가 구속이 됩니까? 아주 지금 다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게 네. 본인은 뭐 계좌만 줬을 뿐 몰랐다 그랬잖아요. 뭐 계좌를 빌려줬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 보면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 줘야 되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끝난 거죠. 빼박이죠. 이거 무조건 구속이죠. 아, 이거 되게 말이 되게 젊은 사람들 말투. 빼박이죠. 이거 못 막죠. 들어가야죠. 네. 품격 있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왜냐면 갑자기 이제- 또 저렇게 매우 높죠. 막 이렇게 앞에서는 막 아니, 난리. 결론은 뭐 결국은 사법부가 하는 거니까 네. 제가 뭐 그렇게 그 비법 저는 또 법조인도 아니잖아요. 여기 법조인 비법조인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기는 뭐한데 그냥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혐의 내용을 다 부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뭐 본인의 녹취록이라든가 통화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만 그런 걸 다 제시를 해도 난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도 뭐 2억 40%면 2억 7천만 원을 줘야 되는 거야 뭐 이러고 나서 실제로 돈이 송금됐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로 봐서는 뭐 혐의 내용은 대부분 입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고 그다음에 구속의 중요한 사유가 그 증거인멸 도주잖아요. 뭐 네네. 도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증거인멸의 그 범죄의 중대성과 네. 그다음에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부인하면은 증거인멸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뭐 검찰 특검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하면 그것도 도주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나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네. 것들을 쭉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빼박이죠. 빼박인데 뭐 그 구속은 뭐 이제 어떻게 부부를 동시에 구속할 수 있냐 그것도 대통령 부부인데 이런 얘기 하는데 초유의 일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부 자체가 초유의 부부이기 때문에 구속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상의 짝꿍이에요 둘이 아주. 이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지금 생각?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이 저 최순실 씨가 아직 9년 동안 갇혀 있는 거를 사람들이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그 기억을 잊히는 차원에서 사면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걸 거꾸로 보면 주범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여된 사람이 아직 못 나오고 있다. 그러면 김건희가 나중에 뭐 내란이든 어떻든 사면의 조건은 없다면서요. 사면을 못하는 규정이 아직 법제화되지가 않았다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게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은 할 수가 없고요. 나중에 그러면은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사면됐는데 본인은 최순실처럼 감옥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내란이기 때문에 그게 형량 자체가 무기징역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못 나와요. 그 사면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 최순실 박근혜 관계도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몸통은 최순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건희 윤석열 얘기할 때도 우리가 V제로 V원 그러잖아요. V원이지만은 몸통인 김건희 여사가 V제로 몸통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내란이 아니고 다른 그 보면요 오히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건의 핵심이고 몸통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정신을 지배하면서 이렇게 네. 이번 사태를 만든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그 괘씸죄 걸려가지고 네. 사면 못 받고
형제 다 최순실처럼. 이렇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 한 번 입원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수사 과정에 제대로 좀 협조를 안 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체포 직전까지 가니까 그때서야 뭐 특검팀의 정당한 소환에는 응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본인 뭐 몸 안 좋다고 한번 입원하고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놓고 이제 어쨌든 사진 기자에게 포착이 돼서 자택에서 편안하게 이 휴대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또 이제 그 뒤에 드러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거의 납득이 안 되는 행보를 보였고, 그러니까 두 부부가 쌍으로 지금 보면 특검팀의 수사에도 협조를 제대로 안 할 게 명확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구속이 된 거예요. 구속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김건희 씨의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그 혐의 역시 중대할 뿐더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있고요. 목걸이 지금 뭐 전달받은 거, 선물 받은 거 이런 거 뭐 약간 모조품이네 뭐 이런 얘기 주장 조금씩 하잖아요. 아니면 뭐 잃어버렸다, 모른다, 뭐 이런 자기는 모른다 이런 얘기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특검에서 충분히 구속의 필요성을 잘 설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한테 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운 거는요. 그냥 그 뭐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고 뭐 부인이 구속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무슨 도이치모터스의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뭐 뇌물을 몇 천만 원짜리 뭐 목걸이를 받았다라든가 사실 그런 건 물론 큰 범죄지만 네. 그것 자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 그게 양평 고속도로거든요. 아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더 크다. 사실은 뭐 개인적인 비리 그다음에 인사에 개입을 했어 공천에 개입을 했어 그 뭐 대통령 아마 묵시적으로는 다 다른 대통령들도 했을 거예요 뭐 상이라는 명칭으로 그다음에 뭐 뇌물 받은 거 그다음에 주가 조작한 거 다 문제이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거는 대통령 부부가 10여 년 동안 계획됐던 국책 사업의 고속도로를 대통령 가족을 위해서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2달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저는 지금도 믿겨지지는 않아요. 설마 아무리 사악한 사람들이라도 자기의 가족들 뭐 그게 경제적 손 이득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를 모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오랫동안 고민 끝에 결정된 고속도로를 바꿀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러면 이제 그 국민적 공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면 국책 사업을 대통령 일가를 위해서 바꿔버리는 당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저희는 몰랐죠. 몰랐지만 거기에 대한 그 연대 책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가 그게 더 큰 문제고 그렇지. 지금 뭐 구속은 뭐 이미 8분 능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요즘 것 같다. 국민의힘 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차라리 구속시키는 게 낫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활보하면서 뭔가 윤 전 대통령도 계속 뭐 SNS 메시지 내고 그랬을 때 진짜 선거할 때 머리 아프다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다들. 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좀 가만히 좀 있지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뭐 구속이 돼도 문제인 게 뭐 계속 터져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가장 크게 무서워해야 될 거는 아직도 이 윤건희 부부에게 붙어서 콩고물을 주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뭐 친윤 반윤 뭐 찬탄 반탄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뭐 친길 반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한길 씨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윤호개인이고 윤석열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어떻게 보면 업혀가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거. 그게 국민의힘에 지금 가장 두려워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윤석열 내란 수계 혐의 재판 오늘 네 번째 불출석했다고 합니다. 벌석 재판 수순으로 넘어간다고. 예. 어차피 왜 자꾸 안 나오는 거죠? 어차피 구속될 것 같은데 그냥 시원하게 네. 들어가는 것도 예, 좋은 버틴다고 모습일 텐데.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사실 이제 대통령의 부부가 구속이 되는 거는 최초 아닙니까? 네, 그렇죠. 동시에 구속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아까 말씀 잘해주셨지만 예. 구속되는 게 최초인 것도 있겠지만 예.
이런 부부가 분들이 없었어요. 최소야, 이런 사람들이 최소. 없었어요. 네. 이런 사람 이상한 사람 이런 일들을 벌이고 다닌 부부가 없었어요. 대통령 부부가. 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윤석열도 이제 그 제대로 이제 말을 듣고 들어가려면 이제 잘 꼬셔야 되잖아요. 네. 네, 특검에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랑 같이 그 합방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요 정도 특혜 정도 주면 네. 특혜, 자진해서 그쵸? 특혜를 주면은 약간 자진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네. 오히려 반대일 걸요. 반대다. 예. 좋습니다. 지금 김지현님 3만 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치치님 1만 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저희 오, 방송 슈퍼챗이 열심히 꽤 잘 있네요. 만들겠습니다. 네, 현명하게 돈 많이 쓰신 들어오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현명한 소비 예. 네, 여의도 TV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요 얘기를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전한길의 난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거 참 재밌어. 이 난동을 부려서 김근식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하필 자기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배신자 프레임 씌우고 너무 화를 많이 내고 분노에 찬 말씀하시던데 이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본인은 요게 컨벤션 효과를 냈대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걸 홍보해주겠다. 이렇게 뭐 보고 백화점에 가서 난동을 피워도 컨벤션 효과는 있죠. 다들 보잖아요. 그 무슨 얘기야? 그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에서 어떤 사람이 그 칼부림을 해서 신세계 백화점이 유명해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컨벤션 효과라고 얘기하지는 딱 않잖아요. 그건데 그렇죠.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본인이 되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학원 강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개념이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컨벤션 효과라고 얘기하는 네. 그 정도의 그 가치 판단 사리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학원 강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분이 그 장소에 나타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책임당원도 아니거든요. 이 6월달에 보니까 언론인으로 자격을 얻어서 들어왔다고 언론이라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우리 당에서는 그것을 비표를 중앙에서는 발표 준 대구에서 적이 줬대요. 없다. 누가 줬는지 한번 좀 파악해 대구에서도 이제 그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게 무슨 근거로 이 사람을 주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또 VIP실에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도 그렇게 함부로 VIP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특정 후보의 오더가 떨어진 건 아닌가? 좀 챙겨봐라 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럴 수 그러니까는 있죠. VIP실에 들어가고 비표를 주지 그럴 수 않겠습니까? 네, 그럼 시당에서. 이 사람이 뭐 자기가 그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내가 당의 주인이다. 그 당원에 가입한 지 한 달 만에 자기가 당의 주인이니까 내가 면접 봐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껴안는 사람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겠다라고 얘기했고 네. 거기에 또 넙죽 장동혁 그리고 김문수 두 후보가 가서 면접을 봤어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 몇 명이 가서 면접을 본답니다. 네. 뭐 제가 뭐 긴 말 할 것도 없이 그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그 주류 정당이었던 보수의 주류 정당의 모습이 정말 형편없이 너무 부끄럽게 돼 있는 게 현실이죠. 네. 그냥 국민의힘이 지금 상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전한길 씨는 지금 본인이 주인이라고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이 전한길 씨를 잘라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입당을 했다라는 사실을 밝혔을 때부터 그것도 뭐 징계 서울시당인가로 떠넘겼다고 하던데 예. 뭐 어찌됐건 저찌됐건 입당했고 그 뒤에 못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표가 있었으니까 들어왔을 거고 비표 누가 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사실 한번 걸렀어야죠. 전한길 씨가 예. 지금 이렇게 뭐 후보들 면접 보겠다 뭐 나와라 이런 얘기 계속 하고 본인이 뭔가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난입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리 지르고 배신자다 추동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고요. 이거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전한길 씨한테 붙어서 지금 후보들 중에 보면 전한길 씨 방송에 뭐 나가고 나가겠다 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자업자득이에요. 이런 전한길 씨의 행동들이 이 국힘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고 이건 뭐 우리가 아까 하이에나 얘기했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맹수가 정글에서 쓰러져가지고 늙어가지고 있는데 하이에나들이 뭐 윤어게인 뭐 부정선거. 전한길, 그리고 뭡니까 저기 자통당 뭐 우리공화당 신천지, 신천지 통일교 다
이제 그래도 돈이 좀 있거든요. 네. 다 뜯어먹겠다고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국민의힘은 이제 쓸 수가 없다. 이제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끊어내질 못해요? 윤석열도 못 끊고 전환길도 못 끊고 이유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개혁 보수시잖아요. 어떠십니까? 이게 결국은요.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 총선에 대패하고 그 이전 총선에 또 대패하고 이러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없어요. 우리 김채호 같은 분이 이제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도권에는 의원들이 없어요. 국힘은 그야말로 윤핵인 외치는 이제 영남 의원들 60명 정도가 똘똘 뭉쳐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뭔가 달성해 나가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그 지지층 자체는 노쇠화 해버리고 네. 그리고 새로운 지지층을 발굴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힘이라는 게 다시 뭔가 아무리 민주당이 저렇게 갈라지고 뭐 정청래 대표 나와서 안 갈라졌습니다. 좀 험한 소리 하고 뭐 추미애 위원장 되셔가지고 또 뭔가 기회를 주셔도 국힘이 받아먹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